알릴 의무 관련해서 알릴 의무 해지 안내, 보험금 부지급 안내에 대해서 M사에서는 보험 설계자의 경위서를 받고서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1차적으로는 원만하게 M사하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설계자가 네 건의 보험을 그 여러 건의 보험을 해지를 하면서 네 건의 보험을 들어서 이번 그 보험 계약자 2번 관련해서 메리트 그러니까 M사와 그다음에 K사가 해당이 되는데 K사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사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이 안내문을 5월 16일하고 5월 19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알릴 의무 그 2번에 보면은 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청약서 관련해서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고지 의무에 대해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아, 정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M사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서 어, 계약이 유지가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뭐 가나다로 표시가 돼 있는데 다에는 해당 약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오니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전에 만든 영상에서 그 손해사정사가 1차 면담만 하고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중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해지 안내 처리 또는 이렇게 해지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면담을 해야 옳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 기록지에 지금 담당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담당자 이름 나와 있지 않고 M사 같은 경우는 이름도 나와 있고 휴대폰까지도 안내가 돼 있어서 응대가 비교적 빨랐어요. M사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K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안 나와 있고 그냥 매니저라고 해서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처음에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 어, 나중에 가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연결이 됐는데 담당자를 물어보니까 이제 본사 개념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못했어요. 1차적으로는 통화를 못했어요. 이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나와 있는 담당자 이름은 K 실장이었었고, 그래서 하지만 연락도 안 돼요. K사는 연락도 안 됐었고, 답답하니까 이제 그 손해사정사가 이제 1차 면담을 할 때 연락처를 주고 간 게 있어가지고 그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C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담당자를 알려줬는데 담당자는 아, 뭐 J 담당자이고 이니셜을 따서 얘기한다 그러면 J 담당자인데 음, 번호도 달랐어요. 일단은 그 번호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뭐 통화했는데 연결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호 남겨놓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면은 대략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26일 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절차를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 지금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떠어떠한 걸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담당자는 그러면은 영업점에 그러한 M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K사 같은 경우에는 아, 아예 그 3개월 이내에 진료했다는 것까지도 아니오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당연히 그 M사는 진료 표시를 했어가면서 이거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그 그러니까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영업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그리고 보험사 안에 모든 보험 설계사나 보험 영업점이나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그 계약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BC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설계사의 고의나 과실 같은 경우 아니면 의도적인 어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영업 예를 들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 책임 역시 보험사나 보험 영업점이나 같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문제가 이번 건의 핵심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담당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확인을 하겠다 영업점에서 그 확인을 해라 그러면은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따로 연락이 없어서 그 C 손해사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C 손해사정사가 하는 말 이제는 자기 일은 끝났으니까 손을 떼라고 했다 담당자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담당자가 이제 뭐 연락이 오겠지 했더니 뭐 딱히 연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담당자하고 이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통화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여기는 계약 해지 하오니 이렇게 그 통보가 왔는데 18일 9시 10시쯤에 28일 오늘 10시 몇 분에 그 해지 취소금이라고 입금이 됐어요. 약 뭐 20 몇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딴에는 K사 입장에서는 이제 해지 통보도 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통보했으니까 이제 취소금까지 그냥 입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중에 그냥 해지를 한다?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지를 하는지, 절차적인 어떤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도 모르는, 입금된 비용은 담당자도 모른다. 그럼 담당자도 모르는데, 해지가 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K사는 따로 국밥인 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관련해가지고 보험 사고 담당자는 따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해지하고 취소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계약 그 곳은 뭐 따로 있고 그럼 서로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험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에 3개월 이내니까 10%, 뭐 500만 원인데 10%에서 50만 원 하고, 네, 5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갖다가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 비용을 60몇만 원을 입금을 했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해서 입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거 보험 담당자한테. 이거 보험 계약은 보험 설계사나 그 보험사의 어떤 과실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보험 계약자가 과실이 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인정을 하고, 보험 담당자도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보험 담당자가 알아보고 피드백을 주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프로세스가 너무 보험 계약자에게 너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를 이제 무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될 사람은 보험 계약자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통보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지 안내를 했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 해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뭐 이의 신청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의 신청할 게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게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지할 테니까 법률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도 없이 중간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해지하고 그 다음에 취소금이라고 자기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취소금 보내고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뭐예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최소한의 권리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 보험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인정되면 해지되는 부분이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대급부. 그럼 반대급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중대 과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지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험계약자가 알아서 이의 신청하고 뭐 법률적으로 뭐 따지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보험사가 그 절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보험 계약자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 이의 제기나 항변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전혀 지키지 않아가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사건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업무 담당자가 휴대폰 번호라도 가지고 있어가면 요즘 뭐 휴대폰 갖는 게 대수도 아니고 응대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빠르지도 않고 마치 뭐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 남겨놓으면 마치 연락을 받은 것처럼 카톡으로 날라오고 카톡으로 날라온다고 해서 내가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냥 그 면피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서 계속 보험계약자를 응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 영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나 보험사나 이걸 법률적으로 다루는 어떤 부서나 절차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그러면 보험 계약자도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하고 동의할 건 동의하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보험 계약자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너가 능력 없으면 그냥 뭐 더 이상 이런 절차를 잘 모르면 대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험사가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건수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